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4시에 햇살이 거실 창을 넘어 깊숙이 들어왔다. 젊은 시절 같았으면 저녁 준비를 서두르느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시간이었지만 칠순을 훌쩍 넘긴 영순의 시간은 고장난 벽시계처럼 느리게만 흘렀다. 영순은 소파에 기대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 껍질 같았다. 관절마다 굵게 튀어나온 뼈마디, 손가락 끝에 박힌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때, 그리고 손바닥 전체를 뒤덮은 딱딱한 굳은 살. 그것은 피부가 아니라 차라리 갑옷에 가까웠다. 참 못나기도 했다. 영수는 혼잣말을 뱉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로션이라도 좀 바르라는 며느리의 말이 생각나 화장대 위에 핸드크림을 쥐었지만 이내 도로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이걸 바른들 박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스며들기나 할까 싶었다. 이 집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영감은 3년 전 기침을 며칠 콜록거리다 허망하게 떠났다.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길 기력도 없이 새벽녘 찬바람처럼 훌쩍 가버렸다. 삼남매는 다들 서울이다. 판교다. 제 살길 찾아 떠난 지 오래였다. 명절 때나 되어야 얼굴 한번 비추고는 어머니 불편한 데 없으세요? 하며 의례적인 안부만 묻고는 스마트폰 들여다보기에 바빴다. 영수는 무릎을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비가 오려는지 왼쪽 무릎이 시큰거렸다. 이놈의 무릎은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했다.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문을 열었다. 찬밥 한 덩이와 먹다 남은 김치찌개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 하나 먹자고 불 떼기도 귀찮지. 그녀는 식은 찌개 냄비를 가스불에 올리는 대신 그냥 식탁에 앉아 마른 멸치 하나를 입에 넣었다. 짭조름하면서도 비릿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평생을 식구들 뜻인 밥 해먹이는 일에 바쳤는데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식은 밥 덩어리뿐이라니. 허무함이 밀물처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그해 겨울 보릿고개의 바람.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다. 영순의 17은 배고픔이라는 단어로 기억되었다. 춘궁기, 그 지독했던 보릿고개. 뒤주에 쌀이 떨어진 지는 오래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물에 불려 만든 송기떡으로 겨우 허기를 속였다. 동생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릴 때마다 영수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누나 배고파. 막내 동생의 힘없는 투정에 영수는 치마폭에 숨겨두었던 찐 감자 반 알을 꺼내주곤 했다. 밭일을 하다가 주인이 버린 썩은 감자를 도려내어 삶은 것이었다. 누나는 먹었어. 얼른 먹어. 거짓말이었다.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것 같았지만 동생이 허겁지겁 감자를 삼키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척했다. 그 시절 영순에게도 꿈이 있었다. 읍내 중학교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볼 때면 가슴이 뛰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칠판에 하얀 분필로 글씨를 쓰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지만 장녀라는 멍해가, 가난이라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영순아, 네 밑으로 동생이 셋이다. 네가 희생해야 집안이 산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영수는 책 대신 호미를 들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다짐했다. 내 자식들은 절대로 이 배고픔을 모르고 살게 하리라. 그 다짐이 굳은 살의 시작이었다. 22의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인 막노동꾼이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을 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아침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며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는 희망가이자 채찍이었다.
영수는 아이 셋을 등에 업고 머리에 이고 시장통으로 나갔다.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 좌판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고등어배를 갈랐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여름이면 땀띠가 등짝을 뒤덮었다. 아줌마, 이거 얼마요? 예, 싸게 드릴게. 가져가이소.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았다. 돈이 모이는 재미에 피곤한 줄도 몰랐다.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볼 때면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영수는 시장 한복판에서 엉엉 울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장해. 자신이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 풀었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월급 봉투와 영순의 꼬깃꼬깃한 쌈짓돈이 합쳐져 아이들의 등록금이 되고 책값이 되고 옷이 되었다. 그 치열했던 세월 동안 김영순이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오로지 철수 엄마 생선 가게 아줌마로만 불렸다.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젊음은 자식들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되어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갔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단호했다. 영수는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지. 알았다. 내 걱정은 말고라고 대답하고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세상은 좋아졌다. 보릿고개는 옛말이 되었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굴러다니고 손바닥만한 기계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자식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산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배고프지 않은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으니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린 걸까?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옛날 앨범이 툭 떨어졌다. 앨범을 펼치니 흑백 사진 속 젊은 영순이 수줍게 웃고 있었다. 갓난쟁이 큰아들을 안고 있는 촌스럽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던 시절. 이때는 사는 게 전쟁 같아도 사는 맛이 있었는데 그때는 온 식구가 단칸방 아랫목에 이불 하나 덮고 옹기종기 모여잤다. 아버지가 사온 통닭 한 마리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비좁고 가난했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집은 넓어졌고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정작 밥상머리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노파가 영순을 빤히 쳐다보았다. 검버섯 핀 얼굴, 듬성듬성한 흰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보기 싫게 휘어버린 손가락.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을까?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실감이었다.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적막과 고독, 그리고 늙고 병든 육신뿐이었다. 자식들이 야속하다가도 지들 살기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체념하게 되는 내 자신이 더 서글펐다. 해질녘이 되자 영수는 습관처럼 지팡이를 짚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태우고 있었다. 저녁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찬란했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가장 아름다운 색을 뿜어내고 있었다. 뜨겁게 타오르던 한낮의 열기를 식히고 이제 곧 다가올 어둠을 담담하게 준비하는 모습. 문득 영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노을빛에 비추어 보았다. 붉은 햇살이 투박한 굳은 살 위에 내려앉았다. 흉터 같고 훈장 같던 그 굳은 살이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순간 가슴속 응어리진 무언가가 툭 하고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치열했다. 참말로 치열하게 살았다. 부끄러운 손이 아니었다. 이 손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렸고
이 손으로 자식들을 키워냈고 이 손으로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비록 선생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비록 우아한 사모님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이 거친 손이야말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잊어가도 괜찮다. 내가 나를 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내가 삼킨 눈물의 깊이를 내가 기억한다. 고생했다, 영순아. 욕봤다. 영수는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영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밤이 오면 별이 뜰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뜰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순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지어야겠다. 비록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나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국을 끓여야겠다. 굽이굽이 넘어온 지난 세월이 툇마루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그 세월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옛 이야기나 나누며 남은 생을 따뜻하게 데워가리라. 영순의 뒷모습 위로 아직 다 지지 않은 노을의 잔향이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잘 들으셨나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